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 내용도 이 뭐 문창국 후보자 얘기가 뜨거워지면서 이거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네. 예, 어떤 얘기 하시려고요? 문창국 후보자의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문창국 후보자를 누가 추천을 했을까? 어떤 경로로 추천했길래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마자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논란을 빚는 걸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느냐 아니냐 친일사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다 떠나서 도대체 이렇게 논란 있는 인사를 누가 추천한 거냐? 인사 시스템이 예, 뭐 그게 그렇게 못 걸러졌느냐? 가장 궁금한데 독립운동가 말씀하셨으니까 어쨌건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평소에 존경해 왔다는 문창국 후보자께서 예. 어떻게 그동안 독립유공자인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다가 친일 문제 논란에 빚어진 지난주에서야 국가보훈처에 확인을 요청을 했고 또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곧바로 보훈처가 추정된다는 발표를 내고 아까 뭐 앞서 행간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예. 좀 뭔가 좀 구색이 잘 안 맞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가자라는 게 또 이제 홍문종 의원과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뭐 이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하여튼 주제는 인사 시스템. 누가 추천하는 것이냐. 청와대에서.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4월 27일이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리직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금요일이면 꼭 2달이 되는데 사실상 총리가 나 물러나겠다고 한 뒤에 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은 얼마나 웃기는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를 했으면은 후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검증하고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이 논란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 그게 추천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 처음에는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으로 알려졌죠. 네. 7인회에서 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인의 멤버에서 했다. 처음에는 그 얘기가 가장 유력하게 나돌았죠. 예. 워낙 이 정치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사이다 보니까 7인에서 했을 것이다. 7인의 멤버 중에 언론인 출신이 2사람이 들어있죠. 누구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예. 그리고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이 2사람이 들어있다 보니까 7인에서 한 거 아닌가. 특히나 안병훈 전 부사장은 서울고 출신인데 문창국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동문이에요. 안병훈 후보자가 추천했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유력한 관측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이 김용각 전 의원이 이제 10에서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일은 끝났다. 우리는 인사에 대해서 누구도 추천한 적이 없다. 안병훈 부사장에 전화를 걸어서 했더니만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안병훈 전 부사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추천한 일이 없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군요. 추천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7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어떻게 총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인에는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 예. 문창국 후보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국사를 보겠다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인의 멤버에서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총리를 하냐는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니까 이제 7인에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느냐. 어쨌건 청와대 인사 추천은 공식적으로는 인사위원회가 하죠. 그렇죠. 인사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여기에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합니다. 예. 인사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에 오를 만한 후보군 중에서 뭐 3 내지 5배로 압축을 하고 후보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은 인사 검증 사전 질문서와 함께 검증 동의서를 받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보자 물색이나 추천은 인사위원회의 몫이다. 외부 추천이 있는지 인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직접 고르는지는 인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그 문창국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 복수의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총리직 제의를 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양했다. 거절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문창국 후보자는 비선 라인에서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비선 라인 얘기가 예. 이제 나오는 거군요. 그래요. 네. 비선 라인. 누구를 생각하면서 비선 라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비선 라인은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면서 삼성동 정실장으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추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나옵니다. 설이죠. 예. 한 여권 관계자는 정윤회 씨가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 씨가 서울고 출신이다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고 인맥이 많은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윤회 씨가 서울고 출신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은 예.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서울고 출신 중에 어떤 고위공직자 출신은 서울고 출신이 아닌 걸로 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서울고 출신인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확인이 안 되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왜 시사 저널에서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의 미행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지금의 청와대 3인방으로 불리는 그 3명 이재만, 정호성, 안봉건 이 3사람을 채용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부자진으로. 그래서 이 비서 3인방의 배후에 정윤회 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비선 후보 추천이 정윤회 씨가 아니냐 그런 이제 관측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비선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인사를 잘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도 필요하고 국정으로서는 또 얼마나 이게 손실입니까 국가적으로. 왜 이렇게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거죠?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예, 그렇죠. 이를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천을 누가 했든지 간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안 불거졌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연히 인사위원장으로서 추천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고 검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죠. 예. 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이런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비서실장으로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얘기는 지금 여당 내부 야당에서도 주장을 하지만은 본인은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 과거 정부들처럼 인사위원회나 인사수석실을 둬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인사 후보자들을 관리하고 예. 이를 통해서 좀 투명한 검증 과정을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좀 바꿔야 될 것이다. 확실히 바꿔야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